자, 그 다음에 写作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아직 오전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되면 이제 배에서 살짝 꼬르륵 소리가 나요. 저는 그랬어요. 写作 들어가면서부터 배고픈데 점심 언제 먹지? 점심 뭐 먹지? 이 생각을 살짝 하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写作第一部分请对图表进行描述与分析写一篇200字左右的文章 요게 이제 첫 번째 파트고 한 파트가 더 있습니다. 뒤에. 일단은 스포하지 않을게요. 자, 200자면요. 보통 문단 하나 정도 아니면은 저는 굳이 문단이 나누진 않았는데 조금 긴 문단 하나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요. 뭐 大众环保意识形成的影响因素 라든지 中国健身人群去健身房健身的理由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네. 健身 아무튼 자, 요게 정규 시험에서는 요 밑에 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전주 모의 테스트 때는 요 위에 있는 거 大众环保意识形成的影响因素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표가 나올 거예요. 이런 표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男性, 女性에 대한 게 나오고요. 中国人健身人群去健身房健身的原因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헬스하는 사람들이 왜 가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인 거죠. 설문조사가 있고 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누구였고 남자 중에서는 누가 어떤 요소가 가장 강했고 여자는 어떻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설명하면 돼서 이거는 그렇게 저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고 풀었는데 자, 第二部分이 진짜 대박입니다. 请写一篇600字左右的文章并论证你的观点. 자, 여러분 600자 정도 되는 글을 쓰라고 하잖아요. 600자가요. 생각보다 길어요. 생각보다 길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200자 정도가 한 문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600자 정도면은 긴 문단이 3개는 나와야 된다.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은 좀 내가 문단이 좀 짧아진다 하면은 문단이 한 4개 정도 나오겠죠. 글을 써야 돼, 글을. 그러니까 즉 HSK 6급 보면은 우리 독해 띠스 부분에 나오는 글 보이시죠? 그런 글을 내가 이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작을 해가지고 나의 관점을 자 근데 여기 어떤 단어가 있냐면 论证, 논증해라. 논설문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하기 전에 논술 준비하시는 학생들 있었죠?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글을 써라. 조리 있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텍스트 그냥 요약하고 비슷하게 쓰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을 조리 있게 우리에게 전달해줘. 평상시에 라이팅 많이 안 해보셨거나 작문 많이 안 써봤다면 이 부분 어렵겠죠. 제가 또 한 번 제가 중국에서 초등학교 나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질리시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 시간 있잖아요. 국어 시간이 그 단원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1단원이 1, 2, 3, 4과, 2단원이 뭐 5, 6, 7, 8과 이런 식으로 단원이 있었는데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무조건 쪼원을 시켰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장문을 하고 그 학생들이 그 당시에 저희 반이 한 48명 정도 있었거든요. 되게 많았죠. 요즘 뭐 10몇 명인 반도 많던데 48명의 장문을 다 채점하세요. 하나씩 다 시우 가이를 해주고 거기다 피드백을 달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느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보고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해봤다. 그러면은 그래도 요게 할만합니다. 하지만 나는 장문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좀 당황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자마자. 글을 어떻게 써야 되지? 서론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되지? 그리고 분명 한국의 글쓰기 방식과 중국의 글쓰기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유형을 보자마자 와우, 대박이다. 진짜 이 말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주제를 근데 보세요. 是否同意低碳生活方式? 저탄소 생활 방식에 동의하십니까? 자, 또 诸葛亮诫子书中的名言.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의고사 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你怎样看己所不欲勿施于人. 이게 이제 정규 테스트 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诸葛亮的诫子书中说道静以修身俭以养德非淡泊无以明志非宁静无以致远意思是以宁静来提高自己的修养
以节俭来培养自身的品德，不恬静寡欲，无法明确志向，不排除外部的干扰，无法实现远大目标。 자, 이 글을 보고 请写一篇600字左右的文章，谈谈你对节俭的认识，并论证你的观点。 다시 한번 뭐 하래요? 논증하세요. 이거 나오죠? 당신의 관점을 쓰시오. 여러분 이거 제갈량의 계자서라는 책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제갈량이 이런 책을 썼다는 것도 처음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 이 징이시오셴 쟁이양더 정이수신하면 검이양덕이라 이런 거 배워보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중국어 현대 한어로 풀었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당황스러운데 뭘 쓰래 600자씩. 당황스럽죠.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나아요. 양반이에요. 제갈량보단 나아요. 왜? 논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논어 아시는 분? 논어는 다들 아시죠? 공자의 논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다행이다. 정규 시험 때 이게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己所不欲，勿施于人。出自《论语》，指的是自己不想要的、不愿意的就不要施加给别人。你是否赞同己所不欲，勿施于人的观点？请写一篇600字左右的文章，并论证你的观点。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한 40분 정도 주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거 글 쓰다 보면요. 벌써 10분 남았어? 벌써 5분 남았어? 저는 한 2분 남기고 끝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글의 구조를 어떻게 내가 잡을까? 어떻게 구성을 할까? 어떤 내용을 먼저 쓸까? 나의 경험을 넣을까 말까? 마지막에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升华가 될까? 이런 부분까지 막 생각을 하고, 또 있어 보이는 말도 우리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면서 막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를 하면서 이 시간을 충분히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뭔가 숙제가 생긴 느낌이죠. 아, 写作 요거 조금 내가 연습해야겠구나. 라이팅 연습을 해봐야겠구나. 근데 또 하나 이제 모순이 있어요. 이 라이팅은 사실 나 혼자 쓴다고 이게 느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늘었단 말이죠. 근데 주변에 만약에 내가 이 나의 라이팅을 피드백을 해줄 선생님이 없다. 그러면은 라이팅 혼자 대비하시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했습니다. 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왠지 빨리 끝내고 싶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B 남았습니다. 请将下列材料译写成中文. 뭐 하래요? 다음 지금 주어진 자료를 번역하세요. 중국어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거.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내용은요. 中国传统文化剪纸的发源地. 그리고 뭐叙事 文章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요. 飞行汽车, 비행 자동차? 이런 게 비행 자동차였나? 네. 하여튼 그런 게 나와요. 공중 자동차는 비행 자동차? 이렇게 나올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과학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 깊어서 외워왔어요. 보세요. 이는 민간 비행기와 비행기 시각표는 특정 개인을 위해 배정한 것이 아니어서 승객이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어디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없다. 이게 그 주어랑 목적어랑 수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한국어긴 한국어인데 한국어 문장이 별로 그 문법에 별로 맞지 않는 문장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번역을 그 한국인 번역가가 한 게 아니라 조금 이런 현대 과학 기술의 힘을 빌리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번역이 어색한 부분이 막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나오더라도 찰떡같이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런 말을 쓰라는 거구나 하고서 잘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다 한국어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번역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역으로 번역하는 문제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다 중국에 계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번역을 할 때요. 모든 단어를 다 1:1 대응하는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요. 그건 좋은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번역을 해서 이 원래 그 언어의 뜻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 즉 중국어로 옮겼을 때도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전에 나오는 그 단어로 대입을 하고 무조건 직역을 한다고 해서 그건 좋은 번역이 될 수 없다. 번역도 사실 굉장한 스킬이 필요하죠. 번역 공부도 사실 되게 오래 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통번역대학원, 뭐 번역사, 통역사 공부 진짜 오래 하시잖아요. 자, 특히 이런 부분들. 과학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동차 보유량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하고서 문장이 안 끝났죠. 사람들의 업무와 생활이 편리해진 동시에 자동차 또한 갈수록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국어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중국어로 번역할 때 다 콤마 또하 찍으면서 계속 연결하면요. 뭔가 중국인들이 봤을 땐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동차 보유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해서 한번 끊어줬어요. 그리고 쥐하오 마침표 끊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이렇게 편리해진 동시였던 동시 하면서 쭉쭉쭉 뒤에 내용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고 거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랑 별개인 팁인데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빨리 준비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점심 식사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정말 호다닥 먹고 식기세척기까지 돌리고 들어갔습니다. 대박이죠? 대단하죠? 口试第一部分请阅读试卷上的材料并口头翻译成中文 자, 중국어로 번역하세요죠. 뭘로? 말로 번역하세요. 그래서 한국어 지문 텍스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B2 부분에서도 조금 현대 과학기술의 힘을 빌린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똑같아요. 살짝 어색한 한국어가 막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찰떡같이 요 단어 쓰라는 거구나 캐치하셔가지고 잘 통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역 문제 나와요. 对有声书的看法 이게 有声书라는 단어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오디오북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디오북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거나 이걸 처음 들어보셨다면 잠깐만 오디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지? 책은 슈인 건 알겠는데 오디오북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丝绸之路 실크로드에 관련된 내용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90后奶爸带娃骑车旅行 요것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일주일 전 모의 테스트 때 나왔던 건데 중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잠깐만 페달이 중국어로 뭐더라? 저도 왜냐면 자전거 페달을 우리가 뭐 구매할 일도 없고 이거 밟는다고 얘기할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잠깐만 밟다? 자동차 맞다 그 단어 써야 되지? 깜짝 놀랐어요. 자, 오디오북 관련된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나왔습니다. 제가 외워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100% 시험 문제랑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바라고요.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국에서 30% 이상의 성인 독자들이 오디오북을 듣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중간에 제가 기억 못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디오북은 양손에 자유를 안겨주었고 듣는까지 자유로워졌다.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할 거예요? 自由쓸 거예요? 자유? 自由?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 하지만 현재 오디오북은 내용의 품질의 편차가 큰 문제가 있어 가일층 규범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저 이거 보면서 빵 터졌어요. 가일층.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 그 자어가오란이라고 이제 있어요. 자어가오란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타이핑을 하면서 내가 대충 미리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주어집니다. 이걸 다 번역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좀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맞다 이 부분 내가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이렇게 통역하고 싶어 하는 그런 키워드들만 이렇게 좀 타이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팁 드리면요. 이게 이 말하기 부분이 프로그램이 좀 무거운가 봐요. 렉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핑을 하는데 제가 분명 이거를 다다다다다 치고서 땅 나와야 되는데 살짝 한 2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문으로 타이핑을 하고 중국어로 옮기는 과정, 한자로 옮길 때 살짝 딜레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피닌으로만 쳤어요. 영어로만. 영타로만 그냥 딱 치고서 갔는데 사실 지금 만약에 제가 시험을 다시 보세요 하면요. 좀 후회되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습관이 뭐냐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쭉 나오면 뭐부터 써요? 쥐调查 쓰고 있어요. 작어에다가. 근데 절대 뒷부분까지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앞부분은 너무 잘해. 쥐调查 2022년 뭐 어쩌죠 하면서 촤 너무 잘하다가 뒷부분에서 살짝 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번역 텍스트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바로바로 직독직해가 되고 바로 번역할 수 있다. 통역 가능하다 하면은 중간에 내용을 쭉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보고 잠깐만 이 단어 중국어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양손에 자유를 안겨주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 어떻게 이런 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거 고민하세요. 처음부터 쥐调查 이거 쓰고 있으면 바보예요. 저 바보짓 했잖아요.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口试第二部分입니다. 根据给出的材料说一段话. 출제되는 거는요. 新冠防疫政策라든지 뭐义工活动时间 그리고 注意事项, 그리고 참관故宫博物馆 注意事项.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자료가 제가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지는 못했는데 이게 도표가 이렇게 한 2개, 3개 정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 체험학습 가정통신문 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체험활동 시간, 그리고 날짜, 준비물, 그리고 뭐 주의사항, 뭐 이런 거 당부사항, 이런 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에 뭘 해라 라고 제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故宫博物馆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뭐 며칠 날 표가 있고 참관 시간이 오전이 몇 시부터 몇 시, 오후가 몇 시부터 몇 시. 그리고 참관할 때 뭐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뭐 손 소독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의사항들이 쭉 있었어요. 미리 예약 안 했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를 제가 외국인 친구 대신에 표를 구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설명해줘라.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너 표 몇 시 거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 거위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대화하듯이 얘기하면 돼요. 친구야, 내가 너 대신 표를 샀는데 뭐 이런 표가 있어, 저런 표가 있어,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요거 뭐 신분증 갖고 가야 되고 너는 외국인이니까 후자 여권 가져가면 되고 주의사항은 마스크 반드시 써야 된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시된 자료에는 살짝 문어체로 쓰여져 있어요. 아무래도 문어체로 딱딱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 如遇特殊情况需提前申请. 완전한 문어체죠. 우리 평상시에 친구한테 말할 때 你如遇特殊情况需提前申请.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짝 거의 백화문으로 좀 풀어줘야 돼요. 如果遇到什么特殊情况的话必须得提前申请.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푸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대충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일시, 장소, 그리고 어떤 활동 내용이 있고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按时到岗 뭐 이런 거 있죠. 뭐, 如遇突发事件请联系保卫科. 이런 것도 저는요, 이제 긴장을 좀 풀고 싶기도 했어가지고 완전한 모범 답안 느낌으로 가기보다는 那个就是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것 좀 섞어서 했었어요. 근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如果你遇到什么突发事件呢就请联系保卫科大家都知道保卫科的电话号码吗? 이런 식으로 살짝 응용해서 넣기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긴장 풀기 좋은 것 같아요. 口试第二部分. 자, 그 다음에 마지막 第三部分입니다. 根据给出的材料回答问题说出自己的观点.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이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라 텍스트를 하나를 듣고 3-4문제 정도 대답을 하는 거였던 4문제였나? 3문제였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뭐生活科普并不难对落叶归根的见解先天下之忧而忧后天下之乐而乐范仲淹이 한 말이죠. 이거岳阳楼记에 들어가 있는 말인데 그쵸. 당황스럽죠, 여러분? 갑자기 선생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바이두에 찾아보세요. 그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 这段话开头提到了什么? 이렇게 정말 그냥 들은 내용에 대한 질문이 한 3개 정도 나오고요. 마지막 문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你认为科普重要吗?为什么? 이 부분이 답변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그냥 我认为科普很重要因为科普很重要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막 주변에서 막 소음이 들리잖아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있다. 1:1 마킹이 아니라 한 1:10, 1:15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휴대폰 음량을 줄여놔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조금씩은 들려요. 조금씩. 그러면은 왠지 나는 답변이 끝났는데 옆에서 막 말을 하고 있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거 있죠. 나도 저렇게 길게 대답을 했었어야 됐나? 지금이라도 뭐라도 더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니까 너무 호다다다다닥 세 문장 끝!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천천히 충분히 풍부하게 답변을 만들어서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谈谈你对叶落归根故土难离的想法. 답변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고 말씀드렸죠. 한 3분 정도 주어졌던 것 같아요. 이 3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말하기 대회 나가면은 한 800자 정도 되는 텍스트가 제가 3분 안에 발표를 끝냈었거든요. 물론 저는 말의 속도가 좀 빠른 편이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400~500자 정도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2문단 정도, 우리 문단으로 생각하면 2문단 정도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나 싶은데, 이게 들리는 내용은 뭐였냐면, 이게 뭐 아무것도 제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어떤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과학자가 이제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의 중국의 퀴리 부인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시신을 이제 중국으로 다시 옮겨왔는데, 이러면서 뭐 예로归根이라는故土难离이런 내용이 막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질문이 谈谈你对叶落归根故土难离的想法.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얘기해도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미유에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월전이라고 제가 순리 배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게 된 드라마인데, 이 극 중에서 미유에가 초나라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진나라로 이제 같이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진나라로 가기 전에 초나라의 흙을 이렇게 약간 손수건, 보자기 같은 곳에다가 싸가지고 갔어요. 진나라까지. 그리고 진나라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풍파를 겪고 나서 마지막에 황태후가 되는데, 태후가 되고 나서도 이 초나라의 흙 한 줌, 이 일류꾸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저의 이제 견해를 쫙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단기간에 준비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HSK 7에서 9급은요.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중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 문학을 좋아하고 하는지 이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HSK 7, 9급 시험을 다 치자마자 딱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일지유엘레이 조금씩 지식을 쌓고 그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실 때 이게 7에서 9급 우리 특강처럼 잠깐 제가 응시했던 썰을 많이 풀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정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HSK 6급 가지고 계신 분들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9급까지 점수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도전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만약에 5급을 스킬로 취득을 하셨고 6급도 스킬로 취득을 하셨다. 그러면 7에서 9급 들어가실 때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내가 6급까지 나 탄탄하게 공부했어. 나 후회 없이 공부했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중국 문화나 중국 문학이나 중국의 어떤 영상 매체 자주 즐겨보고 중국어 공부가 즐거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7, 9급 도전할 만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험 재밌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영상에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HSK 7, 9급 이번에 응시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응시하실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再见